해시태그 야간버스에서 시작된 치명적 유혹의 함정. 여러분, 저는 나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제게 두 번째 인생 같았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김지수입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하고 제천에서 조용히 찻집을 하며 살던 제가 그 한 남자 때문에 다시 불꽃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날은 인천에 계신 80세 친정어머니를 뵙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인천터미널에서 제천행 야간버스 11시 30분 출발이었죠. 무거운 짐가방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굵직한 억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나 60세 중반 정도로 보이는 큰 키에 나를 굽어보는 그의 근육질의 몸매에 아, 고맙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가 제 가방을 받아들 때 손이 스쳤어요.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남자의 터치였어요. 제천까지 가시나 봐요. 저는 출장 가는 길입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하며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야간 버스 안은 어두웠고 빈자리가 많았으니까요. 건너편 자리로 옮겨야 하나 속생각은 드는데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저는 피곤해서 눈을 감았어요. 몸을 조금 의자에 눕히고 잠들려고 했죠. 그런데 잠시 후 뭔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살짝 몸을 비틀어 제 쪽으로 몸을 돌리는 것이에요. 알 수 있었어요. 그의 손이 제 쪽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세상에 제 가슴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곧 아주 가벼운 터치가 제 무릎을 스쳤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하듯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혹시 내가 깨어있는 걸 알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스쳤지만 저는 외치지도 피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숨소리마저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닫아두었던 감각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낮게 깔린 목소리가 제 귀를 스쳤습니다. 지금 깨어 계신 거죠? 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을 감은 채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길은 더 깊숙이 파고들었고 제 몸은 배신하듯 솔직해졌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의 손가락이 더욱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충분히 젖어 있는 그곳을. 그의 속삭임에 제 몸은 저도 모르게 그의 쪽으로 더 가까이 기울어졌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 뛰었고 얕아지는 호흡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아랫배부터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질수록 제 안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신음을 삼켰지만 이미 몸은 거부할 수 없는 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을 받노라면 온몸의 감각이 살아나면서 애가 탔습니다. 휴게소 불빛이 번잡했지만 제 가슴은 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 눈을 피해 건물 뒤 어두운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다가오는 그의 기척이 바람보다 더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벤치를 찾았습니다. 어색했죠.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셨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말끝을 흐렸어요. 제 이름은 황동근입니다. 67세고요. 인천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자기소개에 당황했어요. 저는 김지수예요. 제천에서 버스 곧 출발하겠어요. 저는 서둘러 버스로 향했어요. 지수 씨. 뒤돌아보자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곧
제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차갑던 밤 공기 속에서도 우리의 체온은 뜨겁게 겹쳐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라는 목소리가 속에서 울렸지만 갑자기 가슴이 단단해지면서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더 기대었고 손끝은 그의 등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버스에 오르자 두근거림은 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눈빛만 주고받았지만 이미 대답은 끝난 듯 했죠.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뒷자리로 옮기죠. 더 조용할 겁니다. 승객들은 앞쪽에 몰려 있었고 뒤에는 우리뿐이었습니다. 담요를 함께 덮는 순간 마치 작은 비밀의 방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아까처럼 더 가까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지만 이상하게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팔이 내 허리를 두르자 제 몸은 저도 모르게 더 가까이 붙어버렸습니다. 담요 속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게 하면서도 그 사람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죠? 귓속말이 흘러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만은 우리 둘뿐입니다. 그의 혀가 천천히 나의 입속으로 들어왔고 그의 온몸이 팽팽해지면서 갑자기 아랫도리가 불끈 솟는 나는 느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담요 속에서 구석구석 저의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슬아슬한 긴장과 달콤한 떨림 속에서 더 깊은 중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다른 불빛이 타올랐습니다. 팔에 닿는 그의 체온, 허리를 감싸는 힘, 귓가에 떨어지는 숨결. 끝없는 어둠 속을 달리던 차창 밖 풍경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손길, 그의 숨결, 그리고 제 안에서 깨어난 낯선 열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차가 멈추자 비로소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어느새 버스는 제천 터미널에 도착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그 뜨거운 시간이 마치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웠거든요. 지수 씨, 오늘 밤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은, 제 눈빛은 이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다시 보고 싶어요. 찻집에서의 위험한 중독. 일주일 후 약속대로 동근 씨가 제천에 왔어요. 지수 씨, 일주일이 1년 같았어요. 꽃다발을 들고 나타난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일주일 내내 기다린 내가 이렇게 간절했단 말이야? 스스로 한심스러웠지만 이미 설레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찻집에는 단골 할머니 두 분이 구석에 앉아 수다를 떨고 계셨습니다. 마치 방패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런데도 그의 시선이 너무 뜨겁게 꽂혀왔습니다. 찻잔을 건네는 순간 그의 손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고 저는 손님들이 볼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터치가 너무 짜릿해서 손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동근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그의 다리가 제 다리를 스쳤습니다. 곧 종아리를 따라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나에게서 작은 새끼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님들이 눈치챌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만 봐주세요. 그의 발끝이 제 무릎에 닿자 순간 온몸에 전율이 스쳤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끝,
다리, 시선 모든 게 얽혀버렸습니다. 지수야, 우리 먼저 갔나? 남자친구랑 즐거운 시간 보내.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들은 싱긋 웃으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찻집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뒤에 서서 저의 예민해진 가슴을 움켜잡고 여성스러운 풍만함에 그는 빠르게 흥분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둘만 남았네요. 지수 씨,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뒤에서 제 목을 살짝 건드리며 속삭였어요. 저도 솔직한 대답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가 저를 돌려 세우더니 눈을 바라봤어요. 지수 씨, 지금 당장 지수 씨를 가지고 싶어요. 너무나 직설적인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의 손이 제 목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떨리는 제 입술이 저도 모르게 열렸습니다.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오늘은 일찍 마감합니다. 팻말을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후 7시까지인데 겨우 4시였죠. 지수 씨, 고마워요. 문을 잠그는 제 뒤에서 그가 허리를 감쌌어요. 동근 씨, 참을 수가 없어요. 이미 찻집 안에서부터 그의 손길이 대담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창문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알고 있었어요.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부끄러웠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천 외곽의 조용한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발걸음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프런트에서 열쇠를 받을 때 사장이 의미심장하게 웃더라고요. 다 알고 있구나. 객실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는 저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격정적인 키스가 쏟아지고 버스 안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더 뜨겁고 더 노골적인 갈망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62세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의 손길은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여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동근 씨, 이런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괜찮아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날 밤, 정말 꿈 같았어요. 그는 마치 제 몸의 모든 비밀을 아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만져야 제가 반응하는지, 어떻게 해야 제가 녹아내리는지. 지수 씨, 정말 환상적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그는 더욱 적극적이 되었어요. 지수 씨는 제 거예요. 소유욕 강한 남자의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새벽까지, 정말 새벽까지 그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침 햇살이 창을 스쳤을 때 저는 그의 품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지수 씨, 매주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만나도 되는 걸까? 동네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다음 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배웅하고 찻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울을 보고 놀랐어요.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 뭔가 여자다워진 얼굴.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이야. 하지만 행복했어요. 다시 느끼는 이런 충만감. 오후에 찻집 문을 열었을 때 단골 할머니가 오셨어요. 지수야,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 네. 어제 그 남자분이랑 잘 됐나 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니에요. 그냥 에이, 숨기지 마. 좋은 거지 뭐.
할머니는 웃으며 차를 주문하셨어요. 그날 하루 종일 동근 씨 생각만 했어요. 그의 터치, 그의 속삭임, 그의 열정적인 키스. 다음 주가 언제 올까? 벌써부터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 3개월 동안 매주 만났어요. 하지만 점점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눈 후 모텔로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근 씨가 변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찻집에 손님들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들어와서 제 허리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지수 씨, 지금 당장 같이 가요. 동근 씨 손님들이 10분만 기다려주세요. 단골 할머니들도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지수야, 저 남자가 좀 급하네. 네, 죄송해요. 하지만 동근 씨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제 귀에 속삭였거든요. 지수 씨, 지금 안 오면 인천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가 없는 일주일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모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의 육중한 체중은 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격정적인 키스가 쏟아졌어요. 그의 모강 깊은 곳에서 거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얇은 블라우스와 속옷 사이로 온기가 느껴지며 몸속 깊은 곳에서 원초적인 속삭임이 들려와요. 어떡하죠? 제 몸은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의 몸이 나에게서 내려오면 거칠었던 모습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달콤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지수 씨, 미안해. 너무 급하게 했지. 일주일 내내 당신만 생각했어요. 지수 씨, 사랑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62세에 들어보는 사랑 고백이라니. 지수 씨, 당신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요.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 팔, 허리, 온몸을 천천히 쓰다듬는 그의 손길에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그의 입술이 제 목을 따라 내려올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모강 깊은 곳에서 거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침대에서 나누는 시간들, 정말 꿈 같았어요. 지수 씨, 당신만 있으면 돼요. 평생 이렇게 함께해요. 그 달콤한 속삭임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매주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동근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저를 안아주는 그 온기. 모든 것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지수야,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요. 동근 씨 만나서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잘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 손에 입을 맞춰주곤 했어요. 침대에서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들도 점점 길어졌어요. 지수야, 당신 몸이 정말 완벽해요. 동근 씨, 정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죠?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저를 여신처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지수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원하는지 알아요? 얼마나요? 미칠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말하며 더욱 깊이 저를 탐했어요. 매번 모텔을 나올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점점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지수야, 요즘 너무 자주 가게 문을 일찍 닫는데? 단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랑 자주 나가는 것 같던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러는 게 맞나? 손님들을 이렇게 내쫓고 다니는 게? 그런데 동근 씨의 목소리만 들으면 그런 고민은 다 사라졌어요. 지수야, 나 왔어요. 전화 한 통하면 모든 걸 포기하고 달려갔거든요. 어느 날은 정말 심했어요.
찻집에 손님이 가득한데 동근 씨가 전화를 했어요. 지수야. 지금 당장 와. 참을 수가 없어. 동근 씨, 지금은 정말 안 돼요. 손님들이 많아서 5분 안에 안 오면 인천으로 올라가 버릴 거야. 그 협박 같은 말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겨서 손님들께 사과하고 급히 문을 닫았어요. 뛰어가다시피 해서 모텔에 도착했는데 동근 씨가 화가 나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와요? 그럴 때마다 기분 상한 티를 냅니다. 바로 행동으로요. 그럴 때면 조금 더 강압적으로 힘을 씁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릴 때까지요. 손님들이 있어서 손님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당연히 동근 씨가 중요하죠. 그제야 그의 표정이 풀렸어요. 그럼 앞으로는 내가 부르면 바로 와요. 이상했어요. 분명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의 품에 안기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지수야.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거든요. 계속되는 달콤한 중독. 지수 씨. 오늘은 어떤 기분이세요? 좋아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우린 어른이잖아요. 매번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손을 이끌어 모텔로 데려갔어요. 모텔에서의 시간들. 정말 중독적이었어요. 지수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는 항상 제 몸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고, 정작 제 마음이나 일상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동근 씨, 공장 일은 어떠세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그리고는 또 저를 침대로 끌어당기곤 했어요. 점점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그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지수야, 이번 주도 또 그 남자 만나러 가는 거야. 단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친구예요. 친구가 매주 제천까지 와. 그것도 모텔에서 만난다며? 순간 얼어붙었어요. 동네에 소문이 다 났구나. 그때 강태산이 나타났어요. 제천에서 녹차 농장을 하는 58세 노총각이었어요. 지수 씨, 안녕하세요. 키는 동근 씨만큼 크지 않았지만 까무잡잡한 피부에 다부진 몸에 선한 인상이었어요. 태산 씨, 안녕하세요. 지수 씨,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녹차밭에서 키운 녹차 한번 드셔보세요. 그는 항상 정중했어요. 동근 씨처럼 대시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챙겨주기만 했어요. 지수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 그 인천에서 오는 남자 때문인가요? 네. 어떻게, 작은 동네라서요. 그런데 지수 씨, 그 남자에 대해 제대로 아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뜻이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산 씨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알아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지수 씨, 앉아서 들으세요. 네, 황동근. 그 사람 기혼자예요. 뭐라고요? 아내도 있고 딸도 있어요. 인천에서 철제 공장이 아니라 작은 고물상을 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또 뭐가 있어요? 지수 씨 찻집 부동산을 조사했더라고요.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마, 네. 지수 씨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빼앗으려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왜 그가 제 몸에만 관심이 있었는지, 왜 항상 모텔에서만 만났는지, 왜 제 일상이나 찻집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는지. 다음 주 동근 씨가 또 제천에 왔어요. 지수 씨.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동근 씨,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우리 모텔로 가서. 아니에요. 여기서 하죠. 지수 씨. 왜 그러세요? 동근 씨, 아내는 잘 계세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무슨 소리예요?
인천에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딸도 있고, 지수 씨, 누가 그런, 그리고 제 찻집 부동산도 알아보셨죠? 완전히 들통났다는 걸 안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지수 씨,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할 거 없어요. 나가세요. 지수 씨, 하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은 끝났어요. 동근 씨를 쫓아낸 후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또 남자에게 속았구나. 몸까지 줬는데. 그때 태산 씨가 찾아왔어요. 지수 씨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나쁜 남자한테 더 당할 뻔했잖아요. 태산 씨, 고마워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지수 씨 혹시 마음이 정리되시면 저와 차 한잔 하실래요? 동근 씨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정중하고 진실하고 좋아요. 태산 씨와의 첫 데이트는 그의 녹차 농장에서였어요. 여기가 제가 10년 동안 가꾼 농장이에요. 정성스럽게 가꾼 녹차밭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와, 정말 예뻐요. 지수 씨만큼은 아니지만요. 그의 수줍은 고백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동근 씨처럼 적극적이지도 테크닉이 뛰어나지도 않았지만 태산 씨에게는 진심이 있었어요. 지수 씨 저는 천천히 지수 씨를 알아가고 싶어요. 고마워요, 태산 씨. 지금 태산 씨와 함께한 지 6개월이 되었어요. 동근 씨와의 그 뜨거웠던 3개월과는 완전히 달라요. 태산 씨는 제 몸보다 제 마음을 먼저 보려고 해요. 모텔 대신 농장에서, 집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요. 지수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랑은 힘든 녹차 농사에 계속 재미없는 꼴에서 살아야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나이 들어서도 사랑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 달콤한 유혹, 너무 완벽한 남자는 의심해 보세요. 진짜 사랑은 천천히, 진실하게 다가오는 법이에요. 저처럼 속지 마시고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만 진실한 사랑은 꼭 필요하답니다.